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화공기사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화공직 9급 공업화학에서는 여러 각도로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이번 화공기사 2022년 1회 20번을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2016년 2회 78번하고도 동일한데요. 매우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20번 신디오테틱 폴리스타일렌의 합성에 관여하는 촉매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메탈로센 촉매, 2번 메탈 옥사이드 촉매, 3번 린들러 촉매, 4번 벤조일 퍼록사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답은 메탈로센 촉매고, 우리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이것들을 중합시킬 때 기존 방식이 아닌 뭐예요? 지글러 나타 촉매나 메탈로센 촉매를 통해서 더 값싸게 상업화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화공기사나 화공직 9급 공업화학에서는 계속 빈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에 화공직 9급 공업화학에 출제될 문제를 제가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디오테틱 폴리스타일렌 이거에 관여하는 촉매, 그래서 1번 메탈로센 촉매가 답이 되겠고요. 한번 솔루션 한번 풀어볼까요? 솔, 우리가 CH2 이중결합 CHR이면 R이 H일 때는 에틸렌이고 R이 CH3일 때는 뭐예요? 프로필렌이죠. 그래서 그게 N개 있을 때 이것들을 폴리머리제이션 중합해서 CH2, CHR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올레핀 단량체로부터 폴리올레핀 고분자를 합성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라핀은 단일결합으로 구성된 거, 올레핀은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우리가 올레핀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원래 에틸렌은 뭐예요? 라디칼 중합에 의해서, 즉 O2나 포옥사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트 요것들을 통해서 LDP, 즉 Low Density Polyethyllene을 만들었죠. 언제? 지글러 나타, 즉 지글러와 독일의 지글러와 이탈리아의 나타 과학자가 지글러 나타 촉매를 발견하기 전에는 LDP를 얻었어요. Low Density Polyethylene인데 이거는 뭐예요? 고온 고압이에요. 그래서 250도씨 또는 3000기압.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설비가 들겠죠. 그래서 기존 LDP는 고온 고압이라 코스트 측면에서 경제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LDP는 뭐예요? 가지가 많죠. 그래서 롱 브랜치, 그죠? 그리고 또 불규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화도를 100으로 봤을 때 50에서 한 70%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에틸렌을 돈이 많이 드는 고온 고압에서 LDP를 만들었다면, 이 1953년에 이제 개발을 했고 196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두 분의 업적이 뭔가 하면 CH2, CH2, 즉 1953년경에 뭐예요? 에틸렌을 지글러 나타 촉매를 써서, 즉 금속 착물 촉매죠. 그리고 배위 중합을 한다는 거. 그래서 HDP를 얻었어요. 즉 High Density PE, 즉 고밀도 PE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때 지글러 나타 촉매는 뭐예요? TiCl4 플러스 AlR3. 여기서 R은 알킬기인데 요거를 가지고, 요 촉매를 가지고 HDP를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결정화도가 80에서 95예요. 그리고 가지도 적어요. 그래서 TiCl4는 뭐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티타늄 또는 타이타늄 테트라 클로라이드고, 그거랑 그 다음에 뭐예요? 트리에틸,
에틸기 C2H5 또는 뭐 C2CH3 이게 에틸이죠. 그래서 트라이에틸 알루미늄 즉 TiCl4랑 AlR3를 가지고 지글러나타 촉매를 만들어서 이제 HDP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이금속 할로젠 화합물 즉 TiCl4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킬 화합물 즉 AlR3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하면 저온 저압 즉 60에서 75도씨 1에서 10기압일 때 아주 LDP보다 더 물성이 좋은 HD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업적을 기려서 지글러와 나타에게 노벨상을 준 거죠. 그 다음 옆에 오른쪽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 거 보면 1963년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이 아니죠. 노벨상을 받았는데 또 한 가지는 CH2가 에틸렌이잖아요. 요 놈을 메탈로센 촉매를 가지고 HDP도 만들고 LLDP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쯤인데 그래서 HDP도 만들고 LLDP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L은 선형의 LDP, Low Density P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LLDP는 LDP에 비교해서 뭐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뭐예요? 쇼트 브랜치. 핵심은 쇼트 브랜치고 그다음에 규칙적이라는 거. 그래서 규칙적이니까 뭐예요? 잘 쌓이겠죠. 그래서 결정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옛날에는 에틸렌을 고온 고압에서 LDP를 만들었다. 그래서 돈이 무지 든다. 그래서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근데 지글러 나타 촉매를 써서 HDP하고 HDP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글러 나타 촉매의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메탈로센 촉매의 중합화해서 이것도 베이 결합이에요. HDP와 LLDP를 얻었다. 그래서 메탈로센 촉매는 C2H5 두 개의 M은 메탈이죠. 요게 원래 오리지널 메탈로센 촉매고 그거의 조촉매로서 공촉매 코 캐탈리스트로 MaO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글러 나타 촉매의 성분과 메탈로센 촉매의 성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림을 보시면 HDP는 뭐예요? 결정화도가 높아요. 그래서 하이 결정화라고 선생님 써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브랜치가 적죠. 근데 우리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ADP는 가지가 어때요? 롱 브랜치죠. 그거에 대비해서 LLDP는 앞에 있는 L은 리니어예요. 그래서 가지가 쇼트 브랜치예요. 그리고 좀 규칙적이죠. LDP에 비교해서. 그래서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층층층 쌓여도 결정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뭉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HDP나 LLDP는 결정화가 된다. 그리고 LLDP랑 LDP를 비교했을 때 LLDP는 가지가 규칙적이다. 그래서 결정화가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글러 나타 과학자의 지글러 나타 촉매는 HDP에 성공을 했고 저온 저압에서도 그 다음에 메탈로센 촉매 가지고도 HDP랑 LLDP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글러 나타 촉매 관점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폴리에틸렌의 경제성이 떨어졌는데 지글러나타 촉매를 써서 저온 저압에서도 고성능의 하이 덴시티 P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업그레이드된 메탈로센 촉매는 HDP뿐만 아니라 LLDP도 생산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뭐 유기공업화학이나 유기화학 책에 잘 없는데 이제 촉매 관련된 서적 또는 고분자 과학 관련된 서적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메탈로센 촉매와 지글러나타 촉매를 계속 시험에 나올 거고, 지글러나타 촉매가 만들어진 다음에 메탈로센 촉매가 만들어졌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C 보시면 이번에는 뭐예요? 프로필렌이죠. 맨 끝에 R 자리에 CH3가 붙었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쌤이 일부러 이렇게 잘 메모해 놨는데 선생님만큼 잘 메모된 자료나 정보는 없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초창기에는 루이스산 또는 유기금속 화합물로 해가지고 PP, 어태틱 PP가 만들었어요. 어태틱은 뭐예요? 형태가 임의적이죠. 입체성을 가졌어도. 그런데 지글러나타 촉매에 의해서 아이소테틱과 신디오테틱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메탈로센 촉매를 했더니 신디오테틱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프로필렌일 경우 PP가 만들어지는 경우 네 가지 기억하시고, 돈 많이 드는 경우에는 어태틱 PP가 만들어지고, 제땐 촉매, 즉 지글러나타 촉매일 때는 아이소테틱과 신디오테틱이 다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 메탈로센 촉매를 쓰면 신디오 PP가 만들어지더라.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지금 신디오테틱 폴리스타일렌을 시험에 냈잖아요. 그러면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올레핀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스타일렌은 바이닐계, 즉 바이닐 고분자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뭐야? 중합하면 폴리스타이닐이 되는데,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고온 고압인 자유라디칼 중합에서는 어태틱 폴리스타일렌이 만들어진다면 지글러나타 촉매는 아이소테틱 PS가 만들어지고, 메탈로센 촉매를 쓰면 뭐예요? 신디오테틱 폴리스타일렌이 얻어져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신디오테틱 폴리스타일렌을 물었죠. 그러니까 메탈로센 촉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필히 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일부러 적어놨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중요해서 쌤이 좀 적어놨는데, 지글러는 독일 분인데 타이타늄, 즉 티타늄에 기반한 촉매를 개발한 공로예요. 그래서 염화 타이타늄, 즉 TiCl4가 염화 다이에틸 알루미늄의 조합이 폴리에틸렌의 생성에 의한 활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TiCl4하고 아까 뭐라고 배웠죠? 그냥 AlR3, 여기서 R이 C2H5예요. 근데 AlC2H5 3에서 그냥 2로 적고 Cl. 그래서 실제로 지글러가 한 것은 요거 두 개의 합성이에요. 합성한 촉매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TiCl4 플러스 Al R3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정리해 놓고 있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지글러가 한 일은 타이타늄에 기반한 촉매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탄 거고, 그러면 나타는 뭐냐? 이탈리아의 나타는 뭐야? 프로필렌. 이 사람은 뭐다? 프로필렌을 타이타늄 촉매를 이용하여 다양한 입체 규칙성, 뭐예요? 스테레오 레귤라리티, 다양한 입체 규칙성을 갖는 폴리프렌으로 전환하는
반응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타는 폴리프로필렌의 중합 반응에 결정 속의 알파 염화 타이타늄, 즉 알파 TiCl3를 트리메틸 알루미늄, 즉 Al R3라고도 적는데 여기서는 그냥 ET로 써도 되죠. 에틸이라고 그랬으니까 AlET3와 함께 사용하여 생성된 고분자와 주 사슬 내에 존재하는 메틸기가 한쪽으로 배열된 아이소테틱 프로필렌을 얻어짐을 확인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뭐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글러는 그냥 타이타늄, 즉 티타늄 기반한 촉매를 개발한 것 뿐이고, 나타가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다? 아이소테틱 PP를 얻은 거예요. 아이소테틱 PP. 실제로는 아이소테틱 PP를 얻은 거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참고로 적어놨는데, 어테틱 PP, 즉 아주 막 불규칙적인, 이거는 불규칙한 배열로 인해 결정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테틱일 때는 결정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글러 촉매는 에틸렌을 고분자하는 데 사용되는 타이타늄계 촉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글러 나타 촉매는 N을 더 붙이면 프로필렌을 고분자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 촉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글러 촉매, 지글러 나타 촉매 다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그렇지만 정확히는 지글러 촉매는 에틸렌을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 타이타늄계 촉매고, 지글러 나타 촉매는 이 타이타늄계 촉매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에틸렌이 아니라 프로필렌을 폴리프로필렌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하는 촉매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혼용해서 그냥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체 규칙성을 보면 폴리프로필렌, 뭐 에틸렌도 입체 규칙성이 있겠지만 폴리프로필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 아까 R이라고 했던 거, 그놈이 뭐예요? 지 마음대로 위치성을 가지면 어테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쪽 방향 아이소테틱이고, 세 번째는 신디오테틱은 한 번은 앞쪽, 한 번은 뒤쪽, 한 번은 앞쪽, 한 번은 뒤쪽, 이런 식으로 대칭성. 그래서 어테틱의 PP 그림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납득하기 힘들 텐데, 그냥 무작위로 이제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CH3가 존재한다. 이쪽 저쪽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공직 9급 또는 화공기사에서 시험 낼 만한 거 보면 이거 매우 중요한데, 선생님이 그 칠판에 쓰면서 설명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글러 나타 촉매하고 메탈로센 촉매를 사지선다로 시험에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글러 나타 촉매는 다중활성점을 가진다. 암기. 그다음에 반응 메커니즘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촉매 구조가 불확실하다는 거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자량 분포가 넓기 때문에 물성이 균일하지 않고 가공이 어렵고, 그다음에 가공 후 제품의 변형이 또 쉽다. 요런 측면이 있고요. 메탈로센 촉매 한번 볼까요? 메탈로센 촉매는 뭐예요? 단일 활성점 암기하시고 고분자 합성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규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정의된 분자 구조, 그 다음에 촉매 구조 제어가 가능한데, 이 소리가 뭔가 하면 고분자의 입체 규칙성 조절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고분자의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정밀 제어가 또 가능하고, 물성이 균일하고 가공성이 향상돼요. 그래서 지글러 나타 촉매보다 메탈로센 촉매에 의해서 개발된 물질들이 더 효용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것들 차이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테틱과 아이소테틱, 그 다음에 신디오테틱 중에 아이소테틱은 뭐라 그랬죠? 결정이 안 된다 그랬죠. 결정성이.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쌤이 간단하게 이게 지글러 나타 쪽은 뭐예요? 메커니즘이 아직까지 불분명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심플하게만 설명할게요. 제텐 촉매 반응 메커니즘은 일단 TiCl4하고 뭐예요? AlC2H5 3가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AlC2H5 3는 거기 C2H5를 뭐예요? 그냥 R로도 써도 되고 에틸렌이니까 ET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TiCl4와 AlC2H5 3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TI와 AL 사이에 Cl과 CH2, CH3가 서로 연결이 되죠. 지금 지글러 나타 촉매나 메탈로센 촉매는 배율 결합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놈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지글러 나타 촉매를 하면 이 TI에 CL 4개가 붙고 C2, CH2, CH3 즉 C2H5가 붙은 상태에서 한 자리가 B죠. 6자리 중에. 여기에 CH2, CH, CH3 즉 CH3를 X라고 놔도 돼요. 그래서 이 폴리프로필렌이 다가와요. 다가와서 그림에서처럼 TI와 CH2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CH2와 또 CH가 이렇게 선생님이 점선으로 해놨죠.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CH2하고 그 다음에 점선 위에 점선들 CH2하고 CH가 연결이 되고 TI하고 CH2가 또 연결이 돼요. 그 대신에 C2H5의 CH2와 티타늄이 서로 점선이 되면서 끊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다? 타이타늄 옆에 CH2, CH, CH3 그 다음에 그 위에 CH2, CH3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H2, CH3 전체를 R로 생각하시면 맨 끝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프로필렌, 즉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이 안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폴리프로필렌이 또 오죠? 그러면 어때요? 그 마지막 그림의 사각형 친 부분 그쪽을 공격하면서 또 베이 결합을 이루면서 최종적으로는 또 어디다? 그림에서 TI와 CH2 연결된 부분 사이로 프로필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네모난 박스로 폴리프로필렌이 공격이라기보다 다가서면서 계속 이 R이라고 써놓은 즉 CH2, CH, CH3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노벨상을 타게 된 계기가 되는 거고 베이 결합을 통해서 폴리머리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탈로센 촉매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 원래 여기 뭐야? 이 오각형처럼 생긴 게 사이클로펜타디엔이죠. 근데 이게 두 개 있다 그래서 비스라고 쓴 거고 그래서 뭐예요? 비스 사이클로펜타디엔일 지르코니움이잖아요. 그죠? 지르코니움.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CL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발음하지만 명명하지만 CL이 뒤에 붙었으니까 뭐 디클로라이드 이 정도가 붙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메탈로센 촉매는 뭐냐 시험에 내면 페로센 해서 뭐예요? 제달 즉 메탈 요거에 오각형 즉 사이클로 디페닐 즉 CP라고 우리가 줄여서 하는데 그래서 제달과 위에 오각형 요게 가장 기본적인 단순 구조인데 이제 CL이 붙었을 때는 비스 사이클로펜타디에닐 지르코늄 그
그 다음에 디클로라이드가 여기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으로는 CP2, ZrCl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그냥 메탈로센 촉매일 뿐이지 그 우측에 MAO라고 써놨잖아요. 사실 메커니즘이 복잡한데 선생님이 일부러 심플하게만 설명하는 겁니다. 이 MAO가 공촉매예요. 저 코어 캐탈리스트예요. 쉽게 말해서 조촉매예요. 그래서 MAO가 뭐의 약장 하면 메틸 알루모 뭐요? 메틸 알루미녹산이에요. 그래서 첫 글자 따서 MAO인데 에틸 알루미녹산 또는 에틸 알루목산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요거 두 개가 뭉쳐져서 다시 또 MAO를 한번 넣고 제가 화살표 두 개 했죠? 또 MAO를 또 넣고 하면 CL이 CH3, CH3로 다 바뀌어요. 여기에 다시 MAO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CH3를 우리가 R로 본다면 나머지 한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양이온을 떼요. 그래서 메탈로센 촉매라 하면 요 부분 요거를 메탈로센 촉매라 하는 거예요. 지글라나타 촉매일 때는 뭐예요? 요거를 지글라나타 촉매라 그런 거예요. 이거 전체가 아니고 요거. 오케이? 그래서 조금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탈로센 촉매 비스 사이클로펜타디에닐 지르코니움 뭐 디클로라이드가 빠진 것 같아 아마도. 이거에다가 MAO를 넣으면 결국에는 메탈로센 촉매가 되더라. 그래서 쌤이 CH3가 R이라 그랬죠. 그래서 CH2 뭐예요? 에틸렌이 마찬가지로 여기 배기결합을 하기 위해서 제가 화살표로 여기 이렇게 표시했죠. 그래서 하면 지르코늄하고 CH2가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R 자리인 CH3와 또 CH2가 점선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지르코늄하고 R, 즉 CH3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CH3는 이쪽 CH2에 붙고, 그죠? 지르코늄에는 또 CH2가 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ZR 다음에 CH2, CHH고, 여긴 CH3, R이고,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C2H4, 에틸렌을 넣으면, 여기 또 CH2, CH2가 또 여기 박스는 안 쳤지만 배위 자리를 또 공격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시 이 노란색 박스처럼 또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글러나타 촉매나 메탈로센 촉매는 배위 결합을 통한 중합이라는 거, 즉 배위 공유 결합, 그것이 핵심이고 단지 뭐다? 형태만 틀린 뿐이죠. 촉매의 형태. 어딨어? 요게 지글러나타 촉매다. 그래서 여기 이 빈자리를 프로필렌이 올 수도 있고 에틸렌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에틸렌을 썼네요. 그 다음에 메탈로센 촉매는 어떤 게 메탈로센 촉매다? 요 상태. 요런 상태가 메탈로센 촉매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숙지하시면 되고 파이널로 퀵으로 제가 정리하면 자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뭐예요? 2022년 1회에도 나왔고 2016년 2회에도 나왔으니까 2023년은 100% 나오겠죠. 기사 시험. 그리고 9급에 꼭 나올 겁니다. 자, 신디오테틱 폴리스타이렌의 합성에 관여하는 촉매로 가장 적합한 것은 메탈로센 촉매.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우리가 에틸렌을 폴리에틸렌, 즉 에틸렌을 P2로 만들 때는 옛날에 초창기에는 라디칼 중합에 의한 거라 LDP인데 지글러나타 촉매에 의해서 HDP가 나왔다. 그 다음에 지글러나타 촉매는
TiCl4 플러스 AlR3다. 여러 가지 변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우실 게 TiCl4 플러스 어디 있어? TiCl4 플러스 AlR3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메커니즘을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야. 너무 복잡해서. 그 다음에 HTP가 만들어졌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메탈로센 촉매를 또 썼더니 뭐야? 당연히 이것도 저온 저압이에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HDP랑 LLDP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주 저온 저압의 조건으로도 물건을 고성능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지글러와 나타한테 노벨상을 줬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필렌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루이스산 또는 유기금속 화학물로 만드는데 어테틱 PP였다. 여기 어테틱 할 때 T가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한번 체크해 봅시다. 스펠링. 핵심은 프로필렌은 지글러나타에서 아이소테틱도 되고 신디오테틱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뭐다? 그냥 아이소테틱 폴리프로필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소테틱 요게 그 지글러나타의 업적이니까 요거는 신디오테틱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참고만 하시고 가장 핵심은 신디오테틱 PP가 나올 때는 메탈로센, 아이소테틱 PP가 나타날 때는 지글러 나타 촉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이닐 고분자 즉 뭐예요? 바이닐은 뭐예요? CH2 CH 작대기 그게 바이닐 키죠. 그래서 H 자리에 스타일렌이 붙었기 때문에 폴리 스타일렌인데 얘도 엄밀히 말하면 비닐계죠. CH2 CH 기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요거 외워주세요. 요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고분자 화학책 한 대여섯 권인데 다 이거 깔끔하게 선생님이 정리한 거예요.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글러 나타 촉매랑 메탈로센 촉매 다요. 그래서 자유라디칼 중합은 어테틱 PS 즉 완전히 불규칙한 PS가 만들어지는데 지글러 나타 촉매는 아이소테틱 PS가 메탈로센 촉매를 쓰면 스타일렌 PS가 신디오테틱 폴리스타일렌이 얻어진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신디오테틱 폴리스타일렌이 얻어지는 거는 메탈로센 촉매다. 그죠? 그래서 요것들의 핵심이고 반응 메커니즘은 저런 게 있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늘 HDP, LLDP, LDP가 늘 시험에 나오는데 잘 아다시피 LDP는 고온 고압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질도 안 좋아. 가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결정성이 잘 안 돼. 이쁘게 잘 겹쳐지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HDP나 LLDP는 지글러나타 촉매 또는 메탈로센 촉매를 써서 높은 결정성을 가지는데 HDP와 LLDP의 공통점은 덴시티는 낮다는 거. 로우 덴시티란 건 공통점이지만 LLDP는 뭐다? 규칙적으로 가지가 붙어서 층층 쌓일 때 분자가 고분자든 뭐든 결정하도를 이루기가 쉽다는 거. 요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글러 나타 촉매를 줄기차게 낼 것이고 화공기사나 화공지 9급 메탈로센 촉매도 또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글러 촉매와 메탈로센 촉매의 장단점 특히 메탈로센 촉매의 장점을 꼭 물을 거니까 명심해서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조명 상태도 안 좋고 해서 글자가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무조건 나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제가 막 흥이 납니다.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